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일선 초등학교 여교사의 죽음을 우리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면서 어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교 폭력 등으로 아이들과 교사를 상담하고 치료해온 저로서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리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소연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그리 어렵게 교원 시험으로 들어가서 그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겼던 학교를 지옥 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휴직을 소원하며 교사직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들이 학폭으로 상처받아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간 경우를 많이 상담하며 마음 졸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배우며 성장하기에 최악의 교육 여건이고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기에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상담하고 달래며 꼭 우울치료약을 먹자고 설득하는 제가 감히 옆에서 본 우리나라 교실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끼는 학교의 실태를 말씀드려 보죠. 첫째,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기 싫어합니다.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꼭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니 서희 초등학교처럼 경험 없는 선생님들이 떠밀려 맞는 경우가 있겠죠. 반 아이들 중 10%는 제멋대로이고 20%는 산만하고 30%는 수업과 별개로 딴짓을 하며 40%는 선생님을 우습게 속된 말로 개무시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유대감이 약하고 끼리끼리 놀며 갈등이 항상 있는데 그 갈등 해결 능력이 너무 미숙합니다. 미숙한 능력의 결과로 솔직하게 대화로서 풀지는 못하고 한번 틀어지면 원수로 적으로 돌려서 비난하고 음해하며 무리지어 한 아이를 공격합니다. 주도적이고 좀 빼딱하고 공격적인 그 아이와 이를 돕는 무리 또 방관자 이렇게 분류되는데 요즘은 갈수록 그 방관자가 적어지고 장난처럼 여기는 가해자 무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SNS의 공격으로 인해 정신적인 폭력이 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보다 학폭 신고 사례가 수십 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제 아이의 피해에 담임과 또 학교에 신고, 항의하고 이후 이 사건으로 담임 선생님은 가해자, 피해자, 또 학교 상사들, 경찰 등으로부터 계속되는 연락과 보고로 인해서 해야 할 업무도 못하며 너무 괴로워집니다. 담임쌤의 업무 과중이 심합니다. 보고를 위한 서류 처리가 아주 많죠. 교과목 강의는 이 중 아주 일부분일 정도로 업무 종류가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받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들은 담임선생님을 백업하고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일 처리를 지적부터 하고 시끄럽게 만들었다면 비난하면서 직장에서 낮은 지위의 담임선생님들은 상처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담임들은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우습게 여기며 갑질하는 부모, 상사의 권위로 누르는 관리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설문조사에서 직업 만족도가 최하이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해야 되는 학부모의 등살에 선생님들은 벨만 울려도 화들짝 놀라는 불안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학부모는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감정만 쏟아붓기도 하죠.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온 것은 벌써 오래되었죠. 어떤 경우에서는 아이의 옷 속에 마이크를 붙여
교실에 보내는 어머니도 있었어요. 내 아이에게 그 실언 한마디 잡아서 이렇게 신고하겠다고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극성스러운 대화와 또 갑질로, 또 중학교는 머리가 커진 아이들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 반의 한 10% 정도 공부에 1도 관심이 없는 아이들, 그 학교 출석만 채우며 또래 패거리와 놀거리가 최고의 가치인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10% 아이들이 반을 휘어잡고 있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들 중에서 학폭의 가해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애들은 샘에게 말과 행동이 학생으로서의 수위를 넘고 있고요. 특히 여성 선생님들이 순환을 당하면서 충격적인 제자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료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두서없고 폭풍 같은 사건의 가운데서 가장 만만하게 취급받고 있는 존재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가려는 선생님들이 안타깝습니다. 난감한 현실에서 예방적인 조치는 당연히 가정교육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연필을 휘두르는 그 충동성과 분노 조절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타고난 성격은 부모의 받은 것이고,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또한 부모가 집에서 보여준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지금의 학교 교육 분위기, 추락한 교권에서 그러한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그 인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또 여건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권 확립이 절실합니다. 교사가 아무리 아이들을 지도하려 해도 선생님이 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느냐는 학부모, 담탱이가 뭐 하는 거냐며 폰칼을 들이대고 촬영하는 그런 비웃는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는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강해진다면 가해자 아이들을 지도 단속하며 학폭 피해 아동을 줄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8가지를 제안합니다. 교권에 필요한 요소들을 강화하는 법과 조치들을 보완하고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선 학폭으로 인해 학부모 또 학교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교권이 추락을 하기 때문에 학폭에 대한 업무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학폭의 발생부터 끝까지 전담하는 부서를 학교마다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사건에 대한 문의와 면담 등 모든 것은 담임에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새로 만들어진 부서에 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에 교내의 위클리닉 상담교사가 전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명인 현 체계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학교 상담 선생님을 준비하는 심리치료 전공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개인 폰에 연락하는 것 하지 않도록 하고 급한 연락은 학교를 통해서 일원화하도록 합니다. 교권은 선생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기에 학부모와 학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적부 진하게 소중한 자료로 만들고 그 작성에 담임 선생님의 권한을 주고 그 독립성이 훼손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아이 지도 업무를 흔들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합니다. 면담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예약을 하고 절대 교실에 불쑥 나타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학교 관리자로부터 훼손당하는 선생님들의 권한, 선생님이 피해를 당하면 신고해 조치하고 보호하면서 해결해주는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일선교사 위주로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임제를 만들어 업무를 분담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원을 확충해야겠죠. 지금도 계속 교원 시험에 낙방하며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군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학교마다 실시하는 것이죠. 학생 지도의 현실적인 고충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알게 하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바람과 우려를 이해하고 아이 지도에 잘 반영하도록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권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지도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돕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도봉을 들었다면 지금 모두 주목해야 하고 하던 것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 하며 눈과 귀를 기울여야겠죠. 작금의 교육 분위기는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는 학부모의 평소 태도에 아이들이 물들어 버렸고 학생의 지나친 자유와 학부모의 이기적인 자식 사랑이 선생님의 그림자와 얼굴을 짓밟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가정 환경에 제각기인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우리는 아이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불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한을 선생님에게 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법과 시행령으로 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소위 초등학교 선생님은 극단적 선택보다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어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느냐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못했던 이유는 우울증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지금의 절망감과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판을 바꾸고 교실에서 마음 졸였던 것을 던져버리고 새 삶으로 건너뛰는 용기는 우울증이 치료되거나 더 살아보며 경험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이 시대의 교사들처럼 내신 1등급으로 오로지 공부만 해온 성장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지인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는 모범생이 모두의 기대와 다른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알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도 절망밖에 없는 현실이라 해도 그곳을 잠시 벗어나 보면 한시도 잊지 못하던 그 무서운 학부모의 표정과 말, 자신을 지옥에 빠뜨린 상황, 닥치올 미래의 불안이 결국은 그냥 지나가고야만은 한바탕 소동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는 평생 한두 번 옵니다. 이럴 때 가장 만만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우리에게 현실의 부조리를 알린 것이고요. 자신 같은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개혁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또 하나의 희생을 추모하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